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림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림책은 아이들이 읽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그림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림책이지만 어른들이 읽는 어른이 그림책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 그림책. 그림책으로 나누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림책으로 퐁당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드리 이은미입니다. 듣고 계시는 방송은 장미마을 즐거운 라디오이고요. 저는 밝고 맑은 이수기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책은 전소영님의 적당한 거리라는 그림책입니다. 박을남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른이 동화책에 이제 막 빠져들고 있는 박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평소에 그림책 많이 읽으세요? 이제 막 그 재미에 빠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처음 읽어보신 적당한 거리라는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 이야기 좀 간단하게 들려주시겠어요? 네. 적당한 거리 책은요. 연남천 풀다발을 지은 작가 전소영님의 또 다른 그림 에세이로 수채화로 그려진 식물들이 매우 인상적인 책입니다. 네. 식물을 키우는 작가가 식물들은 비슷비슷해도 네. 생육 과정이 다 다르고 식물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처럼 우리 사람들도 식물들과 비슷하게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오, 적당한 거리가 그런 내용이었었네요. 네. 이 책을 읽고 난 각자의 느낌, 소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제 무관심이나 너무 지나친 관심 때문에 죽어간 화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책 읽으면서 걔네들한테 괜히 굉장히 미안했어요. 미안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요즘인데 그런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일지 고민을 깊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도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의 너무 지나친 관심으로 아니면 뭐 비료를 줘야 될 시기에 주지 못했다든가 걔네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간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요. 적당한 거리라는 게 얼만큼의 거리가 적당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사람들 간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적당한 거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리고 좀 서운한 그 맞아요. 가까이의 관계도 있는데 너무 다 적당히 하면 그만큼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함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그 적당함 기준이 뭐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또 그렇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적당함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요리를 할 때 우리 레시피로 요리를 하잖아요. 네. 레시피가 뭐 물 200ml, 뭐 맞아요. 1티스푼, 뭐 테이블 스푼 이렇게 나오는데 저 그거를 잘 못해요. 저는 뭐든지 적당히 눈대중으로 소금 이만큼, 물 적당히 이렇게 그냥 눈대중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레시피대로 했을 때는 음식이 건강하지만 심심한 맛이 나오고 넣고 싶은 것 좀 더 추가하면 단짠 그런 맛있는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적당한 게 나는 음식에 할 때 요리 레시피하고 비교를 하면 레시피 없이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더 나의 적당함이 아닌가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요리는 개인에 따라서 네, 다 네.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적당한 거리라는 것도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내 입맛에 맞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적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연스러운 거. 그렇죠. 일부러 적당하게 할 필요는 굳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식물은 적당히 물을 줘야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냥 물을 너무 흠뻑 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말을 안 하고 돌아가셔 버리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우리 식물을 키우면서 적당한 거리를 말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는 얼마만큼인지 그거 한번 얘기 나누고 싶어요. 적당한 거리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 그 관계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질 때 이제 마음의 상처 같은 걸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적당한 거리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 가늠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운데 무언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또 주고받을 때 전혀 계산하지 않음에서 오는 편함. 그게 저는 적당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대하지 않을 네, 때. 기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네네네. 근데 무언가를 줄 때 꼭 계산적으로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뭔가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미 적당한 게 아니야. 적당한 게 아니어서 그 그죠.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에는 또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해하면 그 거리는 굳이 이게 적당하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이해 속에 이미 거리의 관계는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는 곳이 있죠. 시댁과의 거리는 적당한 거리가 좋지 않나. 친정도 물론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친정도 그죠?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나 네. 자신하고도 거리를 둬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너무 맞아요. 그쵸. 적당한 거리는 사방 도처에 필요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적당한 거리 이 책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거나 조금 그림이 예뻐서 담아두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긴 했어요. 심쿵하더라고요. 그림도 그렇고. 그림도 다 직접 그 화분을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고 네. 그리신 것 같아요. 자기가 기르는 식물에 대한 사랑이 엄청 넘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요즘에 어른이들의 그림책의 수준이 얼마나 상당하죠. 높은지 이 네. 책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는 것뿐이다 하는 부분이 네네네. 가장 이제 이렇게 와 닿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조그만 부분인 것 같고 내가 그 조그만 부분을 도와줬을 때 아이들이 잘하는 건 그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도와줬을까 아니면 방해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울렘쌤하고 같은 부분이었어요. 네, 통했나 네. 봐요. 네네. 저도 아이들 키우는 거하고 빗대서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아이들을 내가 너희의 개성과 너희의 성향을 존중해서 잘 키우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키우려는 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는 하고 있으면서 내 맘대로 널 도와주는 거야 이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많이 안타까워서 지금 도와주는 것인 분. 너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사람이 각자 다른 식물을 등에 이고 네. 있잖아요. 이렇게 적당한 햇빛 또는 누군가는 물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햇빛을 좋아하고 이렇게 다 다른 저는 이걸 가족이라고 한 식구라고 봤을 때 다 다른 식물이니까 그쵸. 이렇게 맞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사는 거 이 그림이 저는 가장 와닿고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느낌도 맞아요. 들었어요. 우리가 화초를 왜 한 화분에 심을 때 그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심으라고 하잖아요. 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 또 싫어하는 식물은 싫어하는 식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가족이지만 식물처럼 다 다른데 다양하죠. 한 지붕 아래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마지막 요 그림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네.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거리가 잘 유지되어서 오랫동안 잘 키운 식물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 중랑구 묵동 거의 한 36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36년 돼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 학부모들이 그때서부터 지금껏 매월 한 달씩 모여서 네. 밥을 먹거든요. 처음엔 한 8분 정도로 시작했는데 뭐 이사 가신 분 이래서 한 5명이 남아서 매월 한 달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딱 적당한 거리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너무 가깝게 아니면 너무 멀게 소원했으면 30여 년을 이렇게 만나진 못했을 텐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는 적당한 거리 서로 유지해서 존중할 줄 알고 좀 끌었다 당겼다 밀당을 서로 하면서 그 거리를 유지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나 해서 동네 친구들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상당한 친구들인데요. 네, 대단하세요. 네, 네. 저는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활동가들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배려를 먼저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이분들이 적당한 거리에 있는 친구들이 아닐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성장시키고 같이 성장하고 이런 분들이라서 저는 이분들이 적당한 거리에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 모두 멋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그냥 질문이에요. 적당한 관계에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무관심과 관심의 중간쯤인 그렇죠. 그 초등학교 동창생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있거든요. 네네. 되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연락도 안 했다가도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전혀 무색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초등학교 동창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허물 같은 걸 보여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 앞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저의 적당한 거리의 친구. 적당하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적당함 그냥 흘러들었던 글귀 단어였는데 이렇게 책의 제목으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자꾸 곱씹어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전소영 작가님의 그림책 적당한 거리를 읽고 정말 적당하게 적당한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한 권의 그림책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림책을 읽고 나눈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책의 매력에 퐁당 빠지게 되었어요. 두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그림책 좋아하고 적당한 거리도 여러 번 읽었는데 네. 오늘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횡설수설했거든요. 가볍지만 굉장히 묵직한 마음을 퐁당 담글 수 있는 그런 그림책 오늘 첫 방송이어서 횡설수설했지만 뿌듯합니다. 네. 전달됐을 것 같아요. 마음이. 저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주실 책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동안 그림책은 아이들만 읽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자 몇 줄 안 되는 게 이렇게 가슴에 콕 와서 이렇게 박힐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책이 기대됩니다. 네. 자화자찬이지만 이 코너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들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